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쩌면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러나 꼭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 허세와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벤츠로. 사위가 좀 도와줬지 뭐. 그 말에 웃으며 야, 잘 됐네 하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뜨끔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나도 조금만 더 모아서 한 번쯤은 그런 차를 타볼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소심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런 차를 몰 수 있지?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 고급 수입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 즐비하죠. 심지어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다들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 차가 정말 여유에서 비롯된 소비일까요? 혹시 그 친구도 우리처럼 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크게 한번 지른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진짜 부자와 허세 소비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소득 대비 적정 소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과소비와 비교의 늪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속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게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김재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순 어르신은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손주들을 위해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보내시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소박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동네 친구 중 한 분이 수입차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10년 된 차 타고 다녀? 요즘은 다 벤츠 탄다. 나는 손주들 데려다 줄 때도 체면이 있잖아. 이젠 나도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속엔 뭔가 뜨끔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재순 어르신도 처음엔 고민하셨습니다. 나도 나이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멋 좀 부려봐. 하지만 어르신은 결국 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벤츠를 타면 앞으로 5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멋있어질까? 나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한 지금이 더 좋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차를 일하러 가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일감 실은 트럭, 식구 태우는 봉고차, 겨우겨우 마련한 중고 승용차.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 특히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우리는 괜히 그 차를 보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냐. 이 나이쯤 되면 나도 한 번쯤은 타봐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요, 그 차를 탄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질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소비는 감정의 보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소비로 메운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삶이 무료하고 외롭고 허전할 때 괜히 홈쇼핑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주문하거나 시장 가서 충동적으로 반찬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누적되면 점점 큰 소비로 이어집니다. 남들은 요즘 다 호텔 뷔페 간다더라. 골프 안 치면 대화가 안 돼. 이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스멀스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활비보다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해지고 내 건강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세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이 내 월소득에 비해 얼마나 과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300만 원 버시는 분이 3천만 원짜리 차를 몰면 허세 지수는 10입니다. 즉 10개월치 소득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차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다면요. 허세 지수는 20입니다. 20개월, 거의 2년 가까이의 소득을 몽땅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차인 거죠. 문제는 이 차가 대출로 샀다는 겁니다. 즉, 허세 지수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매달 보험료, 주유비, 세금,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까지 들어간다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젊을 땐 허세 부릴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비, 자녀 문제,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해진 시기죠. 내가 65세 이상이고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며 큰 병 없이 평온히 지낸다. 이것만큼 든든한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 눈치 보며 과한 소비를 한다면 그건 진짜 후회가 남을 선택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면 흐뭇했고 친구보다 먼저 승진하면 뿌듯했죠. 하지만 그 비교는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쟤는 손주들이 더 잘해준다더라. 쟤는 연금이 많대. 쟤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 다 차린다던데. 그런데요, 남의 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수입차를 타는 친구가 사실 매달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사실 카드값에 허덕일 수도 있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뭘 입고 뭘 타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걷고 박하게 밥 먹고 가끔 손주들 웃는 얼굴만 봐도 그게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한 소비는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야 한다. 불안하게 만드는 소비라면
그건 지혜로운 소비가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건 불편함일 뿐이지만 차를 무리하게 사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혹시 오늘도 친구가 자랑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세는 무섭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단단한 자기 기준은 더욱 강하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허세가 아닌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세 번째 30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은퇴 후에 30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 남아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조기 은퇴, 저금리,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인생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의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6,000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